네, 정치개혁특위냐 사법개혁특위냐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 계속 관심거리였는데요. 정개특위위원장을 맡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은 듯 합니다. 하지만 의총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총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경안을 다룰 예결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모레 경선을 하기로 했고요. 야당의 북한 선박 국정조사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선진화법 고소고발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제출하라고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와 오장용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의원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개특위위원장 맞는 겁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계속해서 이제 관심거리였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걸 들어보면 이인영 원내대표도 좀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종민 간사도 정개특위로 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아마 이제 김종민 간사가 그렇게 얘기한 걸 봐서는 아마 이제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는 좀 마음을 굳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부 차원에서. 이제 내일 4일 본회의 끝난 후에 이제 저희 당의 의총이 잡혀 있는데요. 그 의총장에서 의원들에게 정개특위를 맡는 게 좋을지 사개특위를 맡는 게 좋을지 직접 물어보기보다는 지도부가 이렇게 정개특위를 맡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근거들을 쭉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에게 자유롭게 발언 들으면 동의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 입법부라는 건 철저하게 숫자 싸움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112석의 이제 거대 야당인데 뭔가 좀 저희 당이 원하고 촛불 민심이 저희 당에게 부여했던 개혁 입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사당과의 개혁 입법 연대가 공고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칫 저희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지 않았을 경우에 불 수 있는 이 여야 사당과의 분열을 미리 차단하고 저희가 정개특위를 맡는 게 개혁 입법 연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요. 또 저희가 또 이 선거제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합의안을. 그리고 패스트트랙까지 올렸는데요. 이것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또 이 과정에서 한국당과의 협상의 그 입장에서 유리하게 협상을 좀 풀어가기 위해서도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 그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던데 그것도 아마 그런 쪽으로 무게가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좀 있겠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김 의원님, 그렇다면 한국당은 지금으로 보면 사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가져가는 공산이 크죠. 그런 상황이면 지금 야3당에서 굳이 민주당에게 정개특위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는 한국당이 가져가면 처리 잘 안 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개특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잘 이렇게 교묘하게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저희가 늘 강조했지만 이걸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개악 입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뭐 다 아시겠지만 선거법은 정의당이 원하는 겁니다. 의석수를 늘리는 거죠. 의석수를 선거법만 바꾸면 의석수가 뭐 한 서너 석 되는 것이 20, 30석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늘리려는 거고 민평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군소정당들은 의석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뭐 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개특위를 사실은 잡고 싶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내심은 그러나 그거 한다고 지금 그 여야 공조가 깨어지면 앞으로 국회는 20대 국회는 거의 민주당은 나홀로 늘 외로운 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아무튼 정의당을 붙잡아두기 위해서는 지금 정개특위를 맡아라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따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전략적 선택으로 본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오늘 그 원내대표 대표 연설에서 거기서도 처음부터 오늘 그 정의당의 비율 맞추기에 굉장히 급급했습니다. 제가 내용들 보면 뭐 불법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대해 불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말을 못하고 불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그 정의당을 굉장히 좀 달래는 듯한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 위원장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개특위는 앞으로 정해지겠지만 먼저 민주당이 정하면 저희가 이제 나머지를 맡게 되는데 문제는 이번 이 합의 처리 28일 날 여야 그 이번에 교섭단체 간 합의 처리 핵심은
합의 처리를 하는 겁니다. 합의 처리란 단어는 안 넣었지만 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하나 나누어 갖고 그럼으로써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라는 게 이면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협의는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아주 네. 좋은 다시 의회 민주주의로 돌아오는 거죠. 두 번째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소위 법안 소위 위원장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소위위원장이 더 충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전략을 앞으로 구사할지 모르겠는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지만 소위위원장을 또 저희 자유한국당이 가져올지 그건 아직은 모르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협의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지난한 길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사개특위를 만약에 한국당이 가져가면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는 민주당이 조금 손을 놓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정개특위, 사개특위 같은 경우는 이미 4월 말에 저희가 패스트트랙에 올렸지 않습니까? 법안들을. 네. 그래서 이제 2개월 연장이 됐는데요. 8월 말까지인데 이 2달을 연장한 이유는 이 2달 동안에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을 또 한국당의 참여 속에 협조 속에 단일안을 만들 기회를 저는 2달을 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이 2달 동안에 적극적으로 논의를 참여를 해서 선거제에 대한 개혁안도 단일안을 만들어내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단일안을 만들어낸다면 제일 좋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도 다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당이 이 2달 기간을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써버린다면 근데 패스트트랙 올렸던 그 안이 그대로 상임위로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개특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당과 8월 달까지 논의를 하겠죠. 네. 여기에서 한국당이 협조를 해줘서 단일안이 만들어진다면 8월 말에 의결을 하고 이게 법사위로 가면은 90일을 묵히더라도 11월 말이 되고 네. 이게 법사위 지난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60일을 묵히더라도 1월 말 이후에는 의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바뀐 선거법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 2달 동안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안에 대해서 한국당이 안을 제시를 하고 여기서 논의를 해서 새로운 단일안을 만들어낸다면은 우리 국민들 원하는 거를 다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한국당하고 지금 다른 당들하고 안의 차이가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서 8월 달까지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합의가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의 합의가 잘 됐는데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테이블 위에 정말 다 안을 내놓고 한번 정말 진정성 있게 협의를 한번 해보자라는 건 첫 출발입니다. 네. 그래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한국당은 2달 동안 시간 때우기라고 그랬는데 저는 시간 때우기 민주당 한다는 표현을 안 쓰는데 꼭 그렇게 나쁜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 때우기는 아니고 치열하게 논의를 치열하게 하셔야죠.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민주당에서 낸 안은 소위 말하면 300석인데 다 아시는 연동형 비례제지만 한국당에서 낸 거는 국회의원 수를 한번 줄이 줄이자는 10% 줄이자는 겁니다. 비례대표는 다 아예 아시겠지만 없애고. 네, 비례대표. 근데 없애는 거는 유연성 있게 한번 검토하겠다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때는 국민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72%가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가 의원 총수를 줄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거는 절대 안 되고 한번 줄여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라는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 이번에 합의에 이룰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계기가 뭐냐면 검찰 개혁입니다. 네. 한국당에서 검찰 개혁, 진정성 있는 검찰 개혁,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제왕적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적인 검찰 개혁은 저희가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공수처법을 이전에 늘 한결같이 논해온 것은 이것은 대통령의 또 다른 칼을 쥐어주는 거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검찰로 되지 않을까. 하명 수사를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되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다 테이블에 내놓고 정말 검찰 진정한 의미의 국민을 위한 검찰로 개혁하는 취지에서 또 다른 공수처도 공직자 비리 수사를 정말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수 있다면 한번 2달 동안 치열하게 논의해보자는 겁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연설에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추경입니다. 네. 지금 한국당에서도 예결위원장 이제 모레 뽑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국당도 예결 추경 심사에 좀 적극적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때는 일단 한국당의 의견을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저는
원래는 그 황영철 의원이 네. 안상수 예결위원장 뒤를 이어서 예결위원장을 하게끔 네. 이미 다 그 1년 전에 합의가 됐던 사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취임을 한 거 아닌가요? 3월 달에? 아니, 제가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당내 그런데도 사정이니까. 불구하고 다시 이 당 내에서 경선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원내 지도부가 어떻게 의원들과 이런 과정을 약속했고 했길래 이런 또 이렇게 분란이 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어쨌든 저는 뭐 한국당에서 예결위원장을 뽑는다고 하니까 네. 그 뽑아놓고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국민들의 굉장히 요구도 먹을 행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그 지난번에 그 합의를 했지만 그 뭐 의총에서 무산시켰던 것처럼 재해 추경을 우선은 심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이 국민의 안전과 경기 하방에 대응할 수 있는 6조 7천억짜리 추경안이 우선적으로 심사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거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팩트 체크 하나만 해드리면은 네. 아까 공수처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한다고 하셨습니다만 공수처장 인사추천위회가 모두 7분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법안에는 야당 위원이 2분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당 위원 2분이 반대하면은 어떤 공수처장도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에게 비토권을 준 공수처장 임명안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 이미 이걸로 일단락 하고요. 네, 네. 예결위원장 문제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로는 황영철 의원이 하는 걸로 돼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김재현 의원이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네. 지금 황영철 의원이 지금 재판 때문에 좀 걸리는 게 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안상수 의원이 1년 하고 황영철 의원이 1년 하기로 했었는데 네. 안상수 의원께서 이제 당 대표 출마하시면서 이제 그만두시고 황영철 의원님이 그 자녀 임기를 받았습니다. 자녀 임기를 받았는데 이제 그때도 사실은 그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마지막 판결만을 기다리고 집행유예가 네, 집행유예가 됐는데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만 원내대표께서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삼선 의원으로서 예결위원장 한번 할 수 있게끔 좀 찬스를 주자. 이래서 의원님들이 암묵적으로 특별히 뭐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만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었는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재현 의원님이 지난번에 당원권 정지가 그 당시에는 당원권 정지가 돼서 도전을 못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당원권이 이제 해지가 되고 김재현 의원이 또 삼선 의원들은 그 상임위원장 다들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삼선에 너무 워낙 많아요. 또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한국당에. 아니 당신은 삼선인데 도대체 뭘 하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끼리 좀 양보해가면서 삼선이 다 위원장은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좀 관례입니다.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김재현 의원이 이제 도전을 하셨는데 황영철 의원님이 좀 포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발하시는 것 같은데. 도전하시는 분이 있고 2명 이상이면 당원 단계에서 경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민주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빨리 추경 심사를 위해서는 예결위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예결위원장을 지금 공고를 하고 금요일 날 오전에 선출을 합니다. 의총에서 그리고 하는 거죠? 의총에 선출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이제 마지막 선출을 하고 그러면 결정을 하게 예결위원장만 됐습니다. 선정되면 바로 추경 심사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들어가야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수순이고 당연히 이제 뭐 우리가 보니까 재난 네. 재난 추경과 민생 분리심사자 활성화 분리심사 주장은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분리를 처음에 재난 때문에 추경을 했으니 먼저 하자 그랬었는데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포항 예산만 하더라도 다 이렇게 엮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만 재난 급한 것부터 빨리빨리 심사를 하고 우선 심사는 우선 맞는데. 심사하고 나머지는 좀 잘못된 것들이면 좀 철저히 심사하자 이런 차원이고요. 나머지도 하긴 하겠다는 아, 거죠? 그럼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지금 하나 또 다른 데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예결위원장을 지금 선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곧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네. 법사위에서 합니다. 네. 근데 법사위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완영 의원이 지금 의원직 상실을 하고 결혼이 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당연히 저희 당 의원이 정점식 의원이 보임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장님께서 해주지를 지금 승인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 석이 저희가 비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불법 패스트트랙 할 때는 불법 사보임을 병원에서 병상 동의서를 이렇게 찍어주셨는데 지금 정점식 의원이 당당하게 당연히 결혼된 자리에 우리 당 의원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걸 지금 동의를 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일이죠. 뭡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것 때문에 뭐 제가 짐작컨대
검찰 출신이시거든요. 정점식 의원께서.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건 이제 뭐 추측입니다만 아마 잘 알지 않을까. 그래서 한 명이라도 자유한국당에서 더 검찰 출신을 충원되는 걸 좀 막아보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주가 넘었습니다. 2주가 넘었는데 아직도 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동의를 해주셔서 법사위가 제대로 인원이 충원돼서 윤석열 총장의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문희상 의장이 반대하는 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확한 어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치라고 추측입니다. 추측을 하시는 것 네, 같은데. 또 추측성 발언이기 때문에 저도 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법사위원 같은 게 이완영 의원이 네. 아마 선거법 이런 뭐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형태로 의원직 상실을 하셨죠. 의원직 상실을 한 것입니다. 이게 있는 의원하고 아닌 의원을 이렇게 사보임하는 문제랑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티오 자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 당에서 한국당에서 원래는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의원직을 상실해버린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알아서들 하십시오. 아니, 그래서 이제 좀- 아니 이거는 제가 좀 의원수 말씀을 정수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제가 좀 정수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렇고요. 아까 이제 그 예결 특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어쨌든 김정재 의원님께서 이제 원내 대변인이시니까 분리 추경도 아니고 우선하지만 다 같이 할 거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환영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몇 주 동안 토론하면서 가장 반가운 말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IMF나 OECD 같은 경우에 이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오늘도 정부가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발표하면서 2.4에서 2.6으로 지난번보다 0.2%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이럴 때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6.7조 이 추경안뿐만 아니라 더 필요하다라면 과감하게 증액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이 마음을 열어놓고 이 경제 위기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정부가 국회가 협조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지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경안 심사에 대해서는 빨리 예결위원장 뽑히신 다음에는 정말 전폭적으로 한번 국회가 머리를 맞대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추경안 심사가 됐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저는 또 의원으로 증액도 요구할 겁니다. 저희 지역에 은평의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700분이나 되는 이렇게 좀 불황인들이나 노숙인들의 쉼터예요. 근데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방송에서 너무 의정 활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거는 형평성을 맞추 추경에서 저는 포항 얘기하셨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추경에서 저는 그 증액안을 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경기 하강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라 그러면은 여야가 더 힘을 모아서 증액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윤석열 그 검찰총장 청문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른 쪽으로 청문회를 좀 이끌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죠. 얼마 전에 그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잠깐 황교안 청문회로 바뀌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강 의원님 덕분에.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2013년에 그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팀장이 나와서 국민들 앞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 묻고 따지지 않을 수 그 부분을 없습니다. 거꾸로 지금 따지겠다라는 작전이신 것 같은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 청문회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윤석열 지금 청장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언론에 나온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청문회의 기본 우리 공격 포인트들은 공격을 공개를 안 하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윤석열 전략이니까? 총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황교안 공격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오늘도 우리 황교안 저격수로 다시 한번 임명해 드리고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주 좋은 제가 네이밍을 엄청 좋게 해드린 겁니다. 법사위 그 인원은요. 그 처음에 후반기 보통 원 구성을 할 때 의석수에 따라서 민주당 몇 명, 한국당 몇 명을 정해집니다. 네, 그렇죠. 이게 비율에 네. 따라서. 그래서 네. 그렇게 받은 게 이완영 의원님 자리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비면 당연히 비율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혼이 되면 그러니까 상식에 준해서 그건 사부임을 국회법을 하면 되는 한번 겁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국회법을 되겠군요. 그건 따져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네 하시죠. 그랬을 때 네.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진도를 좀 나가면 네. 오늘 오전에 국방부가 북한 그 어선 입항 관련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체는 국무조정실 차장이 했더군요. 합동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경도 장관이 사과를 했고요. 다시 한번 지금
직접적인 경계 책임이 있는 8군단장 보직 해임, 그리고 동해 해군 1사령부 1함대 사령관이랑 뭐 징계 조치가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더 세지는 거 아닌가.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은폐나 축소 이런 부분들은 없었던 걸로 그런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일단은 뭐 정부가 다시 한번 발표를 했고요. 네. 그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하고 그 전에는 뭐 대통령께서도 사과하시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사과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충분히 야당이 이 문제에 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어쨌든 그 국군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의 경계가 소홀했던 것은 저는 명백한 사실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는 축소 은폐가 있었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볼 문제인 것 같고 합동 뭐 진상 조사에서는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경계 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징계도 내려졌는데요. 저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에게는 우리 국방위 상임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또 따지시고 이것저것 물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가 있죠, 국방위가요. 예, 외교통상위회도 있고.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총리에게나 국방부 장관에게나 정부를 향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에서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있는지 따지실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저는 이 국정조사 요구가 정쟁을 위한 요구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먼저 국방위라고 하는 상임위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대정부 질문이라는 장에서 자유한국당이 마음껏 이 부분에 관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할 수 있는 분 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고 은폐 축소라는 증거가 명확할 때 국정조사를 주장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상임위나 대정부 질문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네. 국정조사는 의원들이 조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한국당이나 다른 야당들에서는 아직도 조사할 것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도 조사할 것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조사에 아직 입구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된 걸 이제 지금부터 해야죠. 오늘 발표한 걸 들어보면서 정말 가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발표한 이유는요. 지금 2시부터 국방위가 열립니다. 국방위 열리기 전에 지금 그 면피용으로 지금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오늘 사실은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야 되는데 이 지금 몇몇 아래 사람들만 지금 그 징계하는 걸로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은폐 축소가 없었다라는 거 이거는 삼척 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은폐 조작이 있었다는 거는 뭐 정말 수십 가지를 저희가 지금 댈 수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온 사람인데요.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지금 어디서 이 배가 발견됐는지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척강 인근이다. 자력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표류에 떠내려왔다. GPS가 있었는데도 GPS가 없었다. 배를 없앴다. 배를 태웠다. 이런데 배도 그냥 있습니다. 모든 발표가 다 틀립니다. 파고도 틀리고요. 파고가 높아서 목선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틀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이 정례 브리핑을 했는데 해경을 통해서 시켰습니다. 그런데 해경에 제가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이미 15일 날 이 지하 벙커에서 이미 회의를 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다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 발표를 또 해경을 통해서 지시를 해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힘없고 현장에 있는 지금 해경만 뒤집어 쓰게 됐는데요. 이거는 이 문제만큼은 지금 의심되는 사항이 많은데 이 문제만큼은 청와대가 이걸 보고를 받았을 거고요. 청와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리고 대통령은 알았는지 저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른당이나 또 심지어는 민평당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떤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정권인 걸 초월해서 시스템이 잘못되면 고쳐야 되고 하니까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하고 이종배 의원이 지금 경찰에다가
국회 선진화법 위반 관련한 그 고소고발 건의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 또 이종배 의원 같은 경우는 수사 담당자도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봐서는 좀 약간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두 분 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그 고발 당하신 분일 텐데 이분들이 나를 조사할 조사관이 누군지 이름과 연락처를 달라고 했고 나를 조사하고 있는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뭐 이종배 의원은 고발된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채익 의원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이채익 의원께서 상당히 좀 이렇게 그 활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런 부분도 되게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이 패스트트랙의 이 국회법 절차를 어긴 부분에 관해서 국회 방해죄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최입의 의원실 감금했던 많은 의원들 중에 4사람은 이미 그 검찰 소환 조사를 통보를 받았고요. 조사를 받겠죠. 이런 부분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경찰에다가 집권 여당의 행안위의 간사가 자료 제출 요구하면서 수사 상황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압박이죠. 외압입니다.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언제든지 저희 여당은 그 경찰의 소환이 오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한국당도 떳떳하다면은 검찰, 경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수사 상황을 제출하라고 하고 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외압이라 생각합니다. 두 의원은 지금 나름대로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실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사실은 뭐 당 차원에서 저희가 아직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뭐 특별히 없는데 적어도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처음에 소환을 했을 당시에 그때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셨죠. 이런 식으로 한쪽만 이렇게 그 경찰에서 한쪽만 소환하는 이런 것은 민주당 먼저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민주당도 먼저 조사해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입의 의원실에 뭐 했던 의원님들 중에 왜 4명만 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 봤습니다. 저도 뭐 거기 뭐 어떤 의도는 나중에 이런 걸 못 봤습니다만 어쨌든 들어가 계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에 뭐 그런 의도로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최입의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그렇게 분위기가 돌변했는데 뭐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할 일이고 문제는 같이 그건 나 원내대표로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야당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떻게 저항이었고 또 해야 될 일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 것이고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당하게 저는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을 이끌어가는 원내대표나 당대표로서는 그런 일성을 하는 것이 또 맞다고 봅니다. 그건 알겠는데 의원들이 수사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수사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으로서 그게 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국회법에 따라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인 자료이긴 하나 피감기관에서 스스로 그걸 억압으로 느낄 수는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의원님들이 아마 생각을 안 하고 왜냐하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자료니까 요구를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 지금 그런 경찰에서 어떤 뭐 공식적인 반응을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아마 또 이렇게 흘린 것 같아요. 경찰에서 흘려가지고 지금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왜냐하면 무슨 자료를 요구했다라는 거는 제가 말하지 않는 한은 피감기관에서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알았냐 밝히라고 또 이채익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아침. 글쎄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그 의원님 개인의 행위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섣불리 판단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인 것은 분명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 대통령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일본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글쎄요. 제일 좀 중요한 얘기가 남았는데. 항상 이렇게 시간이 모자랍니다. 다음부터 조금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정치와 정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재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